시험지부터 한번 보자. 요거 시험 범위니까 잘 봐야 돼. 1학기 시험 범위면서 다음 주에 보는 진단평가의 시험 범위가 되겠다. 질문. (12) 14 7 16 17 16 16 17 20번 19 20 앞에는 괜찮니? 오케이. 12번 로그 4의 fx 빼기 로그 2의 루트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고 봤더니 얘 넘길 거야 일단. 그리고 여기 2의 제곱으로 써주고, 얘는 gx의 2분의 1 제곱으로 써서 앞으로 보내고 역수 보내고, 그럼 이제 2분의 1 로그 2의 fx가 2분의 1 로그 2의 g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데, 2분의 뭐 양수니까 날려도 되고, 밑이 1보다 크면 진수의 그 크기 비교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fx는 gx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래서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부분 1과 9 사이, 1 이상 9 이하, 요렇게 아마 계산을 했을 거야. 그럼 이제 1, 2, 3, 4, 5, 6, 7, 8, 9 더하니까 45가 답이다. 진수지? 진수는 양수가 돼야 되더라. 그래서 양수가 되면서 fx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x는 1 이상 3분의 17 미만이 돼.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정수는 1, 2, 3, 4, 5까지. 그래서 답은 15가 된다. 둘레의 길이가 260인 부채꼴 모양의 화단을 만들 건데, 화단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사실 이 문제 있지, 1학년 때도 나온다. 1학년 때도. 왜냐면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어떤 걸 알고 있느냐,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r이고 얘가 l이면 호의 길이는 r 세타. 이거는 2학년 때 배우는 거야, 삼각함수에서. 근데 얘를 이용하면 2분의 1 r제곱 세타지만, 일단 이미 1학년 때 배웠던 게, 아니 중학교 때 배웠던 게 2분의 1 RL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 이거 기억나? 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삼각형처럼 생각하고, 호의 길이를 밑변, 반지름을 높이로 보는 방법. 그래서 얘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둘레의 길이가 260이다. 그러면 넓이를 구하는데 둘레의 길이가 260이야. 얘는 260에서 r 두 개를 빼주면 돼. 그래서 2분의 1 r 260 빼기 2r. 요거는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130R이라고 써줄 수 있다. 됐니? 그래서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굳혀서 가도 되고, 이건 나중에 또 보여줄 방법이기는 한데, 요즘에 1학년들한테도 이런 거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 0하고 130을 x축과의 교점으로 한단 말이야. 2차 함수지 얘는. 언제 최대가 되느냐? 꼭지점에서 최대가 돼. 꼭지점은 어떻게 구하는데? 얘네들의 중간이야. 괜찮니? 그래서 65를 대입해 보면 요게 결국 R 130 마이너스 R 그러면서 65의 제곱이 답이 되거든. 그럼 65의 제곱은 4225.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야. 괜찮니? 여기서 들어가는 이제 꼼수. 자, 제대로 푸는 방법은 이런 방법인데, 넓이가 일정한 부채꼴은 있지, 특징이 있어. 늘 성립하는. 그래서 요걸로 그냥 외워서 써도 되는. 호의 길이는 둘레의 길이의 절반이 되고, 반지름은 다시 절반, 4분의 1이 되고, 넓이는 요 녀석의 제곱이 돼.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는 무조건 2가 돼. 이게 둘레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는 부채꼴의 넓이를 최대로 만들 때의 상황이야. 그래서 260을 4로 나누면 65. 65의 제곱이 넓이의 최대값. 이건 외워둘만 할 것이다. 되게 이상한 종소리가 났었는데? 너네는 못 들었겠지만 뭐지 싶은 종소리가 하나 있었는데, 아무튼 2 이상 15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2n 마이너스 32, 요 녀석의 n제곱근 중에 음의 실수가 존재하는 녀석을 구해라.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n-4, n-8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래서 위로 블록이고 x축이랑 만나는 점이 4하고 8이다 이렇게 나와. 자, n 거듭 제곱근의 값 중에서 음수가 나오려면 둘 중에 하나거든. 자, n이 짝수이고, 뭐 얘를 편의상 fn이라고 좀 쓸게. fn이 양수일 때, n이 홀수이고 fn이 음수일 때. 왜? 얘가 양수이면은 짝수 거듭제곱근을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얘가 원래 음수면은 홀수 거듭제곱근이 있어야
음수가 나올 거야. 됐니? 그래서 여기 3이 하나 있고 4는 안 되고 6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9, 11, 13, 15까지의 홀수들이 가능할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6개의 값을 다 더해라 라는 문제가 돼. 24에 48에 9 57 괜찮니? 서필아 왜 이렇게 애를 괴롭히고 있니? 다음 16번 대현이는 우리 내일 좀 하자. 과제도 그렇고 지금 시험지도 안 올렸던데. 아니야? 올렸나? 내가 과제만 안 올렸구나. 쏘리. 과제 안 올렸다고요? 과제가 안 올라와 있어요. 준영이, 성민이, 이든이, 소윤이는 확인. 준영이 없고. 소윤이는 잘못 올린 거지? 인정. 준영이. 준영이는 오면 얘기하면 되겠지. 숙제 다 했어? 지금 올렸어요. 알았어. 좀 일찍 좀 해줘. 올렸는데 안 올라가가지고. 그럴 수 있지. 3의 x제곱은 뭐 한 거냐 지금? 3의 x제곱은 5의 마이너스 y제곱이고 125의 y제곱은 15의 z제곱이다. 그럴 때 x분의 1 빼기 y분의 1을 z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x분의 1 빼기 y분의 1이라 그걸 z로 또 나타내래.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얘를 x, y가 분모로 내려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수를 역수를 양쪽에다가 이제 거듭제곱 해주는 거. 그래서 3의 마이너스 y분의 1 제곱은 5의 x분의 1 제곱이 될 것이고 이쪽에서는 15는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있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은 15의 z제곱은 5의 3y제곱이 된다라고 써줄 수 있어. 괜찮니? 그 다음에 x랑 y를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드러나게 만들 수 있느냐? 15라고 하는 애가 3 곱하기 5야. 이게 3 곱하기 5야. 3 곱하기 5니까 3의 z제곱 곱하기 5의 z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이게 5의 3y제곱이다. 자, 3을 그냥 5만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버리자. 3은 5의 마이너스 x분의 y제곱. 여기다 그냥 대입을 해. 그러면 5의 마이너스 x분의 y제곱 곱하기 5의 z제곱은 5의 3y제곱이 되고 그러면 얘는
지수끼리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x분의 y 더하기 z는 3y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다. 괜찮니? 그래서 양쪽을 y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y분의 z는 3이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z를 없애기가 조금 애매해. 잠깐만. 오늘 저 머리가 많이 아프네, 내가. 그게 빠졌지. 어쩐지. 내가 지금, 머리가 좀 아파. 요걸 빼먹었네. 어쩐지 지금, 왜 안 되지 이러고 있었어. 여기에 y, z, 여기는 z. x분의 1 빼기 y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z로 나누면 요렇게 되는 거야. 괜찮니? 쌤이 요즘에 잠을 조금 못 자가지고 요즘 고민이 많아. 어떻게 하면은 이것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잘 알아듣게 할까? 이제 그거는 내 수업에 대해서 내 수업을 듣는 너희들을 위한 고민이고, 한편으로는 뭐 이제 너희도 알 만큼 아는 나이니까 대놓고 얘기를 좀 하자면, 어떻게 하면은 내 수업에 애들을 좀 늘릴 수 있을까? 왜? 나도 수입을 늘려야 내 가족을 먹여 살리니까. 그런 고민. 그러니까 그런 거와 함께, 학기가 이제 시작되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작년 말에야 정말 내가 그냥 잠깐 있다가 그냥 가면 되겠지 생각을 했다가 이제 조금 대충 했었던 마음도 있기는 한데,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젠 안 되잖아? 얘네들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리지? 학교 시험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 근데 그 와중에 어젠가 그젠가 좀 추워졌잖아, 갑자기. 선생님이 생각보다 목이 긴 편이라, 이렇게 날 추워지면 목부터 가거든? 근데 목이 가면서 그거 무시하고 막 다니다가 잠 제대로 못 자고 이거 섞이면서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 오늘 되게 힘들었어, 아침에. 아직도 머리가 아프기는 해, 사실. 그래서 살짝 이상할 수도 있어, 오늘. 이만큼 이상할 수도 있어. 그냥 그러려니 해줘. 17번. 자,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로그 2의 x가 fx 더하기 gx고, 그 다음에 fx는 그냥 정수, 그러니까 이게 정수, 요건 소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누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야. 로그에서. 자, 그럴 때 1 곱하기 2의 G1 빼기 GF1 더하기 2 곱하기 2의 G2분의 1 빼기 F2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2의 G5분의 1 빼기 F5분의 1의 값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어. 요번에는 거꾸로 분수로 되어 있거든? 분수로. 그럼 이제 뭘 고민하면 되느냐?
언제 얘가 정수 부분이 바뀔까라고 고민을 해봐야 돼. 일단 로그 2의 1이 얼마야? 0이지. 이 얘기는 F1도 G1도 죄다 0이 될 거다라는 얘기야. 그냥 결과 자체가 0이기 때문에 정수 부분이 0이 돼. 0에서 0을 빼면 소수 부분도 0이 돼. 이런 상태가 돼. 로그 2의 2분의 1은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이 되거든. 그래서 F2분의 1은 마이너스 1이고 G2분의 1은 0이 돼. 로그 2의 3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2의 3인데 3은 2랑 4 사이에 있잖아. 그래서 요 숫자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의 사이에 있을 거야. 정수 부분은 무조건 작은 쪽으로 보내는 거라 그랬잖아. 소수 부분이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럼 얘의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뺄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써야 되냐? 마이너스 2를 빼면 2 마이너스 로그 2의 3 요렇게 돼. 괜찮니? 그 다음에 원래 이 문제는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문제는 아니야. 원래는. 근데 이게 아마 훨씬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문제를 풀 때. 다섯 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이렇게 써줄 수 있더라. 그러면 둘 다 0이니까 처음은 1이야. 그 다음은 gx에서 fx를 빼면은 그냥 1이 되겠네. 그래서 1을 붙이면 2 곱하기 2가 되고, 그 다음 3 곱하기 2에 g에서 f를 빼니까 4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라고 쓸 수 있거든. 근데 얘가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 2의 4제곱 곱하기 3분의 1인 거야, 이쪽은. 이건 이해될까? 여기 3분의 1이야. 그래서 사실은 얘가 약분이 되는 셈이야. 얘가. 여기는, 여기서 얘를 빼면은 2의 제곱. 얘한테서 얘를 빼면은 6 마이너스 로그 2의 5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약분이 돼버려. (20, 80, 100일) 그래서 답이 100일이 된다. 일반화를 시키려면 할 수는 있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굳이. 이드나 잠 깨고 됐니?
자, 0과 4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세타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골라라. 요거는 있지. 삼각함수랑 로그 함수가 좀 섞여 있는 거거든. 지수 로그가 섞여 있는. 계속해도 될까?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만 사인 함수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인은 요렇게 되고 코사인은 요렇게 돼. 그래서 여기가 4분의 파이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범위에서는 다 양수고 사인보다는 코사인이 더 커. 그리고 둘 다 1보다는 작아. 일단 요 상황을 인지를 해야 돼. 기억은 참이야. 기억은 참이야. 니은 로그 사인 세타에 코사인 세타. 와, 이건 뭐 어떠라는 거지까?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은 있지 1보다 작은 값이야. 그럼 미시 1보다 작은 로그 함수는 감소함수지. 감소함수야. 그래서 대충 요 정도만 해서 보면은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데 몇 번 했던 얘기. 함수값이 1이 될 때 미시랑 같은 값이 나와. 지금 이 그래프가 y는 로그 사인 세타 x를 그린 거거든. 이드나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y는 로그 사인 세타의 x를 그려놨는데 감소함수란 말이야. 함수값이 1이 될 때 미시랑 같은 값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근데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사인이랑 1 사이에 있단 말이야. 한 이쯤에 코사인 세타가 있다면 얘가 로그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고 얘는 보다시피 0과 1 사이에 있어. 그래서 니은이 참이야. 얼른 앉아. 괜찮니? 디귿. 사인의 코사인 제곱, 코사인의 코사인 제곱, 코사인의 사인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서 비교를 해주면 돼. 어떻게 두 개를 그리느냐? 둘 다 지수함수를 그리는데 감소함수야. 왜? 미시 사인이 되거나 미시 코사인이 되거나 둘 다 1보다 작은 애들이기 때문에 이건 둘 다 감소함수가 돼야 되고 하나는 완만하게 내려오고 하나는 조금 더 확 내려올 수 있게 만들면 요번에는 x좌표가 1이 될 때의 값이 함수값이다. 여기가 사인이고 여기가 코사인이다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그려놓은 그림은 위에 있는 게 미시 코사인 세타인 거고 아래에 있는 애 미시 사인 세타인 거야. 그래서 여기를 사인, 여기를 코사인이라고 해서 대입을 해보면 지수가 코사인인 건 코사인의 사인 제곱이네. 이쪽이 미시 코사인인 거니까 얘가 코사인의 사인 제곱이고 여기가 코사인의 코사인 제곱이고 사인의 코사인 제곱 여기가 사인의 코사인 제곱이야. 그러면 사인의 코사인 제곱이 제일 작고 코사인의 사인 제곱이 제일 크다. 맞네? 그래서 이것도 참이다. 자, 물론 이거는 지수함수에다가 삼각함수를 섞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워진 건 맞는데 지수로그에서 대소 비교를 하게 되면 웬만하면 그림을 좀 그려서 대충
확인해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 얘기의 연장선에 있는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괜찮니? 몰라? 누구세요? 어? 잠깐만. 자, 그 다음에 19번. 괜찮니, 지금? (19번에) 보면은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서로 다른 두각 AB에 대하여 sin A와 sin B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서로 다른 두각 AB라고는 하는데 sin 값이 같기 위해서는 얘들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될까? 사인 그래프를 0과 파이 사이에서 그려보면은 요렇게 되거든? 대칭이야, 대칭. 함수 값이 같대. 뭔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함수 값이 같아. 뭐 예를 들면 얘가 A고 얘가 B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얘가 B고 얘가 A일 수도 있어.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사인 값이 같은데 서로 다른 두 개의 A, B가 있으면 얘네들의 합은 파이가 될 거다라는 거야. 대연아.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게 파이가 돼. 그럼 기억해. 사인 2분의 A 플러스 B는 사인 2분의 파이니까 1이다. 맞아. 니은 사인 2분의 A 빼기 코사인 2분의 B라고 되어 있는데 이 B라고 하는 애가 파이 마이너스 A거든. 자, 코사인 2분의 B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가 되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A는 사인 2분의 A가 돼. 그럼 사인 2분의 A에서 사인 2분의 A를 빼는 셈이야. 그래서 얘는 0이야. 맞네? 괜찮니? 디귿에 보니까 탄젠트 A와 탄젠트 B를 더했는데 마찬가지로 탄젠트 B는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A가 되는데 각변환에 의해서 2분의 파이가 2개, 탄젠트 A 파이 마이너스 얼마 2, 4분면에서는 음수. 그럼 탄젠트 A에서 탄젠트 A를 빼는 거니까 얘도 0이 맞는 거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참이 된다. 괜찮니? 자, 잠들 깨고 정신 차리고 보자. (20번) A는 2분의 1 9의 30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30제곱이다.
그럴 때 n제곱근의 a 더하기 루트 a제곱 빼기 1 요게 정수가 되게 만들고 싶어. 여기에서 9의 30제곱을 x라고 잠깐 써보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느냐? 2분의 1에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럼 얘는 n제곱근에 2분의 1에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루트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제곱이 아니라 4분의가 빠졌지? 4분의 이렇게 되거든? 근데 얘가 뭐가 되느냐면은 2분의 x 마이너스 x분의 1 전체의 제곱이 돼. 써보면. 따라서 얘는 n제곱근에 2분의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2분의 x 마이너스 x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이게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선생님 이거 절대값 있어야 되지 않아요? 맞아. 원래 있어야 돼. 원래 있어야 되는데, x가 9의 30제곱이란 말이야. 엄청 큰 수라서 역수가 훨씬 작은 애야. 그래서 얘가 양수야. 이걸 하고 나면은 요거 없앨 수 있고 그냥 루트 x가 돼. n제곱근 x. 그래서 얘는 9의 n분의 30제곱이다. 즉 3의 n분의 60제곱이라고 쓸 수 있게 돼. 이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라. n은 60의 약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럼 60은 2의 제곱 3,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소인수분해가.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지수의 1씩 더해서 다 곱하면 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는 12. 근데 1은 빼야 되잖아. 그래서 11. 이드나 대현아. 대현니. 자, 잠들을 깨워봐라. 다음. 자, 수학 2. 내가 3, 4, 5번까지 연습 문제는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잖아. 나 톡방에다가 올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안 올렸네. 안 올렸구나. 2학년들은. 히히히히. 미안. 아이, 뭐 했으면 잘한 거지 뭐. 내가 수업할 때 얘기 안 했나? 안 했나 보다. 미안해. 어쨌든 해왔으면 또 해주면 되지 뭐. 질문. 11번. 연습 문제 11번 6번 6, 10, 11 1-1의 5번. 오케이. (1-1의 5번은) 있지?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라는 문제야. 사실은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절대값 분의 1을 함수로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요게 없으면 무조건 양수니까 요게 있으면 무조건 음수가 되겠네. 무조건 음수인 거고,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어?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 숫자의 크기는 어떻게 돼? 커져야 돼. 근데 한없이 커져.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 붙였어. 한없이 작아져.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1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모양이 나올 거야. 뭐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 근처에 있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절대값 분의 1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사다시 1번은 둘 다 하면 되나? 그러면 2번만? 가우스가 나오면 있지 다른 건 별로 큰 문제가 안 돼. 자, 다른 데는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정수가 될 때마다 좀 문제가 생겨. x가 0 근처에 있을 때 x 플러스 1의 가우스 함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 우극한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 우극한이라고 하는 말은 x가 0보다 크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줘. x는 0보다 큰 거야. 그럼 x 플러스 1은 1보다 큰 거야. 1에 가깝지만 1보다는 큰 거거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가우스 함수를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1이 되겠지. 얘는 요거는 결국 1이야, 1. 그래서 그냥 1이야. 좌극한은 x가 0에 좌극한일 때, 0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는 (1을) 더해도 1보다는 작아. 하지만 얘가 한참 작은 건 아니라 그랬잖아. 한참 작은 건 아니고 어쨌든 양수야. 1에 아주 가까운데 조금 작은 거야. 심지어 1이 지금 계속 밀리고 있어. 근데 1보다는 작아. 그럼 여기에다 가우스를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1보다 작은 거라 그랬지? 0이에요. 1보다 작으니까 얘보다 작은 정수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얘는 0이야. 그러면 우극한은 1이고 자극한은 0이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써주면 돼. 괜찮니? (4-2번) 이거 4-1이지? 뭐 한 거냐, 이거? 4-2번. fx가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k 요렇게 나눠져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k의 값이 뭐냐? 그냥 좌극한, 우극한 나눠서 보자고.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일 때는 fx를 뭘로 써야 되느냐?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x 플러스 1이야.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해도 별 문제 없지? 극한을 계산할 때 문제가 없으면 그냥 대입해라. 대입하면 얼마? 0. 좌극한은 x가 마이너스 1의 왼쪽에 있을 때는 함수를 마이너스 x 플러스 k로 써라. 얘를 대입하면 1 더하기 k가 돼. 마이너스 1에서 극한이 존재한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걔네들이 같아야 돼. 0은 1 플러스 k랑 같아야 돼. k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돼. 자, 옆에 화목토반 애들은 이거 수업하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 희한하게. 거기 문과 애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좋아하더라. 이해가 안 되지? 선생님, 수학에서 존재론이라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나와요. 철학적이에요. 얘들 뭐지? 근데 맞는 말이긴 해. 이건 철학적인 얘기야, 사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 그 얘기부터 했잖아. 요거를 100%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고. 그냥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아, 이런 거구나. 감을 잡고 그냥 넘겨야 돼. 대신에 그 감을 잡은 걸 잊어버리면 또 안 돼.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알려고 하면 오히려 힘들어. 이거 철학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대학원에서 수학의 주제가 되기도 하는 그런 문제야. 극한은. 되게 힘든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대략적인 이게 이런 거구나.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대충 다루는 거 정도만 기억하고 그렇게 넘기는 게 더 나을 거다. 자, 넘어가서 6번. 또 가우스 얘기지? 가우스 얘기가 참 많이 나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의 좌극한일 때 x 플러스 3의 가우스 함수값.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한다 그랬어. 일단 얘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 따라서 x 플러스 3은 0보다 작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커. 따라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가우스 붙이면 어디로 가? 자, 요 범위에 있는 애 가우스 붙이면 어디로 가겠어? 정수가 아니면 무조건 내려간다 그랬잖아. 이거 마이너스 1이야. 됐니?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5의 우극한일 때 가우스 x 마이너스 1은 그냥 1 빼면 돼. 그냥 마이너스 5에서 극한값만 구하면 되는데 얘는 x가 5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그냥 5보다 크네. 얘 5보다 커. 5보다 조금 커. 극한 보내면 5가 돼.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1은 3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다. 괜찮니? (8) 7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에 x제곱이래. 극한값이 있는지를 알아볼 때는 있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 그래프를 그려본다. 아니면은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구해가지고 비교를 해본다. 근데 x제곱은 우리 그래프 잘 그릴 수 있잖아. 대충 이렇게 해서 0 근처에선 둘 다 0으로 내려오지. 그냥 극한 존재하겠네 0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지 이러면. 니은 얘 혹시 그림 그릴 수 있겠니? 억지로 안 해도 돼. 그럼 넘길게. 그림으로 말고 좌극한, 우극한 한번 보자.
0에서의 자극하는, 자, 이러면 0보다 작은 거라 그랬지. 그럼 얘 어디로 내려가요? x가 0보다 작아. 가우스 붙이면 마이너스로 내려가야 돼. 괜찮니? 우극하는 x가 0보다 커. 0이랑 1 사이에 있어. 가우스 붙이면 0으로 가지. 좌우가 다르네. 그래서 얘는 극한이 없는 거야. 디귿. 절대값. 근데 얘도 그림 그릴 수 있지. x의 절대값. 이건 그림 그릴 수 있잖아. 아니, 돼, 안 돼? 괜찮아. 준영이는? 이든이? 괜찮지? 그래서 얘도 그냥, 극한 존재하겠네. 그럼 끝나는 거고. 릴. fx는 x분의 x의 절대값. 요거 그림 그리는 거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얘는 x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 x가 0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지. 약분되네? 얼마? 1. 무조건 1이야. x가 0보다 작으면, 음수면 마이너스 x로 나오지.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야. 상수함수야. 0에서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쓸 수가 없어. 자, 그럼 얘는 0에서의 우극한은 얼마니? 0에서의 우극한은? 이든아, 0에서 우극한 얼마? 얼마? 0에서 우극한. 정신 차리고. 어떻게 돼? 아니, 맞아. 말 좀 해봐. 얘 0에서의 우극한 얼마야? 1이야.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준영아, 0에서의 자극한 얼마야? 함수 따라온다 그랬지. 자, 다시 그려줄게. 요거야, 요거. 요게 y는 x분의 x의 절대값의 그래프가 돼. 자, 0의 자극하는 얼마가 될까? 0에서 자극하는 마이너스 1이야. 다르지? 이거는 존재하지 않아. 됐니? 야, 뭐 3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고서 쉬자. 좀 끝내놓고 쉬자. (8번)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을 골라라. 똑같은 문제인데 가우스 때문에 이제 나온 문제거든. 2분의 x의 가우스 값인데 x가 2 근처에 있대. fx가 아니라 저기 뭐야, 리미트 x가 2 근처에 있을 때 2분의 x의 가우스 값. 어떻게 하라고? 자극한 우극한 나누라고. 그럼 자극한 우극한 나눠서 우극한은 x가 2의 오른쪽에 있을 때 2분의 x는 하고 써주면 x가 2보다 큰 거니까 2분의 x는 1보다 크겠네. 1보다 큰 거를 가우스에 붙이면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좌극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x가 2보다 작아. 그럼 2분의 x는 1보다 작아. 1보다 한참 작은 건 아니고 0보다는 훨씬 클 거야. 그럼 가우스를 붙이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다르네. 이거는 극한이 없다.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 니은. 0 근처에서 x의 절대값분의 x 세제곱인데 얘는 있지. 요거는 x가 양수면 x제곱이고 x가 음수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애거든. 근데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어디로 가겠어? 그냥 0이야 이건. 차수가 하나 이상 차이 나면은 요거 뭐 분모가 0이 된다라고 해도 문제가 없어. 그냥 0이야. 아마 이 얘기가 오늘 할 얘기에서 좀 많이 나올 거고. 디귿 x가 9 근처에 있을 때 루트 x 더하기 3분의 x 빼기 9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분모에 문제가 없지. 분모 x에다가 9를 대입한다고 해서 별로 문제될 게 없잖아. 이런 건 그냥 대입하면 돼. 그래서 루트 9 더하기 3분의 9 빼기 9는 얼마야? 0이야. 분자가 0이니까 그냥 0이야. 얘도 수렴한다. 그러니까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게 분모가 0이 되지는 않는가? 혹시 중간에 이렇게 함수가 달라져서 끊어져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만 잘 따져보면 돼. 그 다음에 리을 x가 2 근처에 있을 때 x-2의 절대값분의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 얘는 있지. 분자가 인수분해가 돼. x 빼기 1, x 빼기 2 절대값이 있으면 무조건 범위를 나누라고 얘기했지. x가 2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면서 약분하면 x-1 x가 2보다 작으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2에서의 우극한은 여기서 대입하면 되니까 1 좌극한은 여기서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돼. 다르지? 이것도 발산. 좌우가 다르니까 수렴하지 않아. (10번)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요렇게 되어 있을 때 x에서 극근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상수 a, b의 곱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뭘 조심해야 되는 거냐면 절대값이 있으면 지금 1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도 생각해야 돼. 이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x가 1 이상이다 라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1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1도 고민을 할 대상이다. 그래서 극한이 존재한다. 1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과 마이너스 1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비교해야 되거든. 우극한은 1에서의 우극한은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돼. 자 이러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돼. 한편 좌극한은
아래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라는 얘기고 1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이래. 그래서 얘네들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a 플러스 b가 0이구나 이런 거야. 여기도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는데 그럼 3이 나와. 자극하는 위에 있는 식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돼. 얘네들이 같아야 되니까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라는 식을 얻게 되는 거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b는 2가 나오게 된다.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4. 자, 이해되니? 요거 조금 어렵다. 뒤에 가서는 정말 별거 아닌 문제로 쓰겠지만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어.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어. 다음에 11번. 막상 해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이건. x가 0의 우극한일 때 f 3-x. 자, 선생님이 요렇게 쓰는 거, 요거는 잘 기억해 두면 좋은 게 보통은 이거 그냥 하나하나 계산을 해갖고 생각하라고 하거든. 근데 지금처럼 해보면은 꽤 도움이 될 거야. x가 0의 우극한이잖아. x가 0보다 큰 거야. 그러면 얘를 치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써봐. 마이너스 x는 0보다 작아. 그래서 3 마이너스 x는 3보다 작아.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하면 얘는 3으로 가는데 3보다 작은 쪽에서부터 가. 그래서 치환이 좀 편하게 돼. 3에서의 자극한 얼마니? 3에서의 자극한 얼마야? 2가 되지? 이번에는 2에서의 우극한인데 fx-1 이렇게 돼 있네. 자, 마찬가지야. x가 2보다 커. x-1은 1보다 커. 그 다음에 x-1을 t라고 치환하면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간다라고 써줄 수 있어. 자, 1에서의 우극한은 얼마? 1이 되네.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의 자극한일 때 f-x를 구해라.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따라서 마이너스 x는 3보다 크다.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하면 얘는 3으로 수렴하는데 3보다 큰 쪽에서부터 3으로 간다. 방향이 반대가 되지? 3에서의 우극한은 얼마야? 0이야, 0.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하면 3이라는 답이 나오게 된다. 됐니? 잠깐 쉬었다가 하자.
자,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하는 걸 볼 건데 19페이지 여기는 있지 진짜 별거 없어. 극한 지난번이랑 오늘이랑 보니까 아무튼 간에 극한을 보낸다라는 상황이 되면 별 문제 없으면 대입하면 되는 거였잖아. 맞아. 대입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가까이 갈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점에 관련된 성질이야. 극한이라고 하는 성질은 점에서의 성질이야.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극한이 존재하는 애들끼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심지어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게 여기 19페이지에 있는 얘기. 극한이 존재해. 실수배 괜찮아. 더하거나 빼도 괜찮아. 곱하거나 나눗셈 해도 돼. 단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요 정도의 조건만 붙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극한이 존재하는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 따로따로 그냥 계산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극한 값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그냥 대입해서 구하면 된다. 단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무한대 제곱이라고 하는 모양이 있어. 무한대 제곱 혹은 0분의 0이 되는 모양.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핵심은 뭐냐면 공통점으로 무한대분의 얼마. 얘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 이게 핵심이야. 분자가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가 한없이 커져. 그럼 얘는 0으로 수렴해. 어려울 건 없는 얘기지. 분자가 고정된 상태에서 분모를 한없이 키우면은 얘는 0으로 수렴한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0분의 0 요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줄 거냐면은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무한대분의 얼마가 0으로 수렴한다. 0분의 0의 형태가 나오면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약분하여 계산한다. 분모가 0이 되게 만드는 일만 없애버리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거든. 그럼 이제 차수 문제로 바뀌는 거야. 분모가 0이 되는 애가 다 없어지고도 분자가 0이 되는 게 남아있어. 0으로 수렴하는 거고. 분모가 0으로 되는 게 남아있는데 분자가 0이 안 돼. 그럼 얘는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거꾸로. 0분의 얼마가 되면 무한대. 이때의 0은 무한소의 개념이겠지. 요거 말로만 막 해가봐야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요건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보통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있지. 분자의 유리화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대부분 맞아.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돼. 어차피 문제를 푸는 요령이라 이거는.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라고 하는 모양이 있어. 0으로 가는 힘이 세냐, 무한이 커지는 힘이 세냐 이런 얘기거든. 요 얘기는 결국 얘랑 똑같은 얘기가 돼. 문제를 하나하나 봐야 좀 이해가 될 거야. 일단 기억. 기억 1번. 자 여기 보니까 리미트 x가 1 근처에 있을 때 x-1분의 fx-1이 4로 수렴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결국 무슨 의미냐. x-1을 t라고 치환해서 다시 써보면 x가 1 근처에 있으면 t는 0 근처에 있겠지. 1 빼면 되니까 0 근처에서 t분의 ft가 4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가 돼.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x가 0 근처에 있을 때 x 더하기 fx분의 x제곱 빼기 5fx는 어떻게 하느냐.
분자분모를 x로 나누어 준다. 그러면 결국 x가 0으로 갈 때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은 각각 4로 수렴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1 더하기 4분의 0 빼기 5 곱하기 4 요렇게 수렴하는 거야. 그냥 따로따로 극한을 보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5분의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4로 수렴한다. 괜찮니? 이거 뭐 하는 건지 이해됐니? 두 번째. x가 1 근처에 있을 때 fx 더하기 2gx라고 하는 애는 6이고 gx는 3으로 수렴하더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게 3으로 수렴하면 요 녀석이 6으로 수렴하는 셈이지. 그래서 fx는 0으로 수렴한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리미트 x가 1 근처에 있을 때 이 fx 빼기 gx는 요건 0으로 수렴해, 얘는 3으로 수렴해, 답은 마이너스 3이 돼. 괜찮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냥 얘를 2배해서 뺐다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얘는 이렇게 쉽게 되는데 3번이 좀 문제야. 3번이 x가 무한히 커질 때 fx는 무한대로 발산해. 근데 x가 무한히 커질 때 fx 빼기 gx라고 하는 애는 1로 수렴해. 그럼 어쨌든 얘는 gx도 무한대로 발산하는 모양일 거야. 그럼에도 계산하면 1로 수렴한다. 그럴 수 있거든. x가 무한히 커질 때 fx분의 fx 더하기 gx는 어디로 수렴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럼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fx-gx라고 하는 애를 hx라고 쓰는 거야. 얘를 hx라고 쓰면 fx는 gx 더하기 hx다 라고 나와. 근데 사실 요 형태로 쓰면은 좀 위험하기는 해. 왜? 나는 f는 무한히 발산한다는 걸 아는데 gx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애를 gx를 아는 애들 fx랑 hx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fx분의 2배의 fx 빼기 hx로 바뀌게 될 거고, 얘는 정리해보면 2 빼기 fx분의 hx다. 여기 중괄호 꼭 해줘야 돼. 어디까지 극한의 영향을 받느냐라는 의미야. 근데 얘는 그냥 2가 될 건데 요거는 무한대분의 1이라는 의미가 되지. 그렇잖아. fx는 무한대로 발산, hx는 1로 수렴. 그럼 무한대분의 1은 어떻게 되겠어? 0으로 수렴할 거야. 무한대분의 얼마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해. 쪼개는 게 무한히 많아지면은 무조건 0으로 수렴해.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해. 그럼 얘의 답은 2가 되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뒤에 넘어가 보면 22페이지에 문제가 쪼르륵 있는데 다 해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 2번하고 3번, 4번까지만 한번 해보자. 1번 됐고 2, 3, 4 3개만. 잘 되니? 다 돼? 어때요? 다 돼?
요건 잘했고 이거를 x로 그냥 나누면 돼. 그럼 x분의 fx의 극한값이 2가 된다는 얘기잖아. 문자 바꿔도 똑같은 거야. 괜찮아? 마이너스 1 맞아. 17 맞아. 마이너스 17 맞아. 잘하네. 정확하긴 요 앞에 극한이 있어야 되기는 해. t가 0으로 갈 때. 그 다음에 이거를 x로 그냥 분자분모 나눠버리면 돼. 야, x로 나눴는데 왜 여긴 x야, 얘네들? x로 나눴는데, 분자물 x로 나누는데 왜 여긴 x야? 1이지, 둘 다. 요거 하나만 좀 볼게. 여기서 지금 1로, x로 나눴잖아? 네. 그럼 1 더하기 2인 거고, 분자는 1 빼기 4인 거지?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응. 9. 그렇지, 잘했어. 아이고, 어떻게 하냐. 이것도 맞아. 잘했어. 저기 1-4번만 좀 볼게. 지금 시간이 시간인지라 뒤에를 더 하기는 힘들 것 같고 1-4번을 좀 보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게 왜 마이너스 6분의 5냐? 요거랑 똑같은 거거든, 사실은. x가 무한히 커질 때 fx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되어 있고, (3fx 빼기 gx라고 하는 애가 2로 수렴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요 수렴하는 애를 hx라고 쓸 거야. 그러면서 내가 뭔지 모르는 애를 정리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여기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3fx 더하기 gx 분의 fx 빼기 2gx다 라고 나와 있는 애를 gx 대신에 이걸로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은 6fx 빼기 hx 분의 마이너스 5fx 플러스 2hx다 라고 쓸 수 있고, 우리가 아는 게 무한대로 발산한다잖아, fx가. 그래서 무한히 발산하는 fx로 분자분모를 나눠주는 거야. 그럼 6 빼기 fx분의 hx 마이너스 5 더하기 2배의 fx분의 hx가 되는데, 분모는 무한히 발산하고 분자는 2로 수렴하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할 거다라는 거지. 무한대분의 얼마는 0으로 수렴한다. 무한대분의 얼마는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남는 게 마이너스 6분의 5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극한을 오히려 편하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 걔 중에는. 왜냐면은
그냥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뒤에 남는 거 버리면 되거든 막. 그래서 그걸 더 편해하는 애들도 있기는 해. 자, 좀 이해됐니?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아. 극한을 잘 다룰 수 있어야 이 뒤에 있는 미분적분이 된다. 되게 골 때리는 부분이야 여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시험지 자꾸 집에 가서 한다 그러고 날 불안하게 하잖아 이 못난이들아. 그냥 풀고 가. 알겠지? 자, 이거 끝내고 가는 걸로 하자.